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평소보다 유튜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적다고 대충 하자라고 하신 분이 둘 중에 한 분 계셨는데 누굽니까?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같이 열심히 특히 이번 주 이렇게 변동성 큰데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럴 때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혼내려고 꺼낸 건 아니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차영수 소장님과 힘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 도와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는 어땠는지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OX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SM 양재츠 방안의 한한령 해제 기대해 볼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너무나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SM이었습니다.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안 샀습니다. SM 그래서 오늘 올라갑니다. 쏘았습니다. 두 분 더 가져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OX 의견 나뉘어졌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제가 안 사서 오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양재츠 방안은 별 관심 없고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특히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는 쪽이 많이 빠진 경기 민감주 그리고 뭐 또 반도체주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동안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 사이에 뭐 회사가 바뀐 건 없습니다. 전혀 바뀐 건 없고 이어지는 변화가 그대로 특히 아마 오프라인 콘서트 관련된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이 살짝 늘어나는 정도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번 콘서트 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LA를 마비시킬 정도로 BTS의 인기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K-팝스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돌의 인기는 여전하다라는 쪽에서 매경의 아이돌은 정연 아나운서 그리고 또 SM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BTS 하이브 다음으로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NCT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성 팬분들이 돈을 더 많이 쓰신다고 해서 그 다음은 NCT가 아닐까. 그래서 SM을 사고 싶었는데 차영수 소장님은 X 의견 주셨어요. 네. 왜 그런가요? 저도 김민수 대표와 의견이 같고 네. 또 의견이 다릅니다. 뭐냐면 양재츠 방한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하루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뭐 언론 보도상으로 본다라면 문화 콘텐츠 부분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가겠다 이런 발언까지 함으로써 아무래도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불을 좀 지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하게 된다라면 아주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그 뒤가 좀 달라집니다. 저는 SM에 대한 본질 가치가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에도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승 흐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는 측면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조금 그 낙폭을 키운 변동성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 때까지 저는 오히려 반등 시마다 차익을 좀 실현하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좋은 주식인 건 맞습니다. 조금 오늘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늘 정도만 한번 차익을 실현하시고 추후에 빠질 때 다시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 저라면 개인적으로 오늘 들고 갈 것 같은데 빠질지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SM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만도입니다. 수익성 개선 구간 진입했을까? 앞서 저희가 기아, 현대 이야기도 살짝 해봤는데 만도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OX 의견 주시죠. 만도는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차영수 소장님, 만도 지금 우리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요? 일단 만도가 증권사에서는 2025년까지 약 11% 연간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도에 있어서의 기술력, 높은 기술력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동차가 올해 좀 판매가 둔화했던 것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둔화됐던 것이 이게 사라지는 둔화가 아니라 기다리는 둔화라는 거죠. 자동차라는 재화는
되면 충분히 많은 투자자분, 많은 소비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만도가 종합 부품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부품사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앞으로 전기차 시대라든지 친환경차 시대가 된다라면 도태되는 부품사들이 분명 나올 것이고요.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부품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만도는 그중에서 더 각광을 받는 그러한 부품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도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세 번째 특징주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양재츠의 한중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 소식 때문에 엔터주도 올랐고 게임주도 상승을 했는데 NC소프트는 두 분에게 더 들고 갈 종목입니까? 매도할 종목입니까? OX 주시죠. 이번에 나뉘어졌고요. NC소프트, 리니지 W 흥행 대비 주가는 저평가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저평가라기보다 좀 저희가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다른 게임사들 다 저만큼 갔는데 NC소프트는 아직 이 자리다라고 네. 하게 되면 좀 더 힘내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NC소프트 이번에 리니지 W 잘 안 되냐? 아닙니다. 잘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서버 수 1.5배까지 늘려놓고 있고 꾸준히 게임이 재미없다가 아니죠. 게임이 재미없다가 아니라 지금 핫한 트렌드에 아직 발을 좀 덜 집어넣는 게 아닌가. 특히 지금 NC소프트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 IR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 즉 우리도 P2E로 간다. 그래서 플레이 투 언으로 가는 과정 쪽에서 이제 준비할 게 첫 번째가 가상화폐 쪽이죠. 네. NC소프트가 준비하는 가상화폐가 도대체 어디냐. 어디랑 제휴할 것 같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만드는데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나 밑그림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NC소프트도 환호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리니지 W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트렌드에 맞게 되는 밑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를 달라 좀 우리는 현기증 난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라기보다는 약간 무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NC소프트 조금 더 갈만한 자리에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차윤 소장님은 X입니다. 간단하게만 의견 주시죠. 예, 일단 좀 수급상 지난번에 80만 원 부근까지 갔었던 그 대량 거래를 좀 뚫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수급적으로도 조금 버거워 보인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급 꼽아주셨네요. 두 분의 의견 다 확인해 봤고요. 장 마감 8분 조금 안 남게 남아 있습니다. 마감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 볼까요?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유리한 상황, 변신은 무죄. 상황이 지금 이 기업에게 유리합니까? 아주 유리합니다. 아주 유리합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신은 무죄죠. 예, 맞습니다. 정현 아나운서가 잘 아시죠? 네,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변신을 하죠. 아침이고 회사 오기 전후로 좀 변신이 되죠. 다크서클. 제 화장 전후를 다 보신 분이 되니까. 깜짝이야. 어우. 네, 그럼 마감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두 분의 오늘장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KCC 글라스와 포스코인데 저는 사실 KCC 글라스를 관심을 가졌던 게 제일 처음에 김민수 대표님이 언급했던 그때거든요. 다시 갖고 오셨네요. 네, 그런가요? 네. 유리하죠? 글라스니까. 네. 이렇게 네. 또 이어가려고 뭔가 하는 이런 상황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아마 오늘도 그랬지만 오늘은 또 의류 섹터도 또 움직이면서 유통 섹터도 움직이고 하는 약간 안 갔던 종목들, 낙폭 컸던 종목들에 대한 재조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건자재 쪽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이제 돌아가야 될 텐데 아직 큰 변화가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도 이제 슬슬 움직이는데 거기도 같이 변화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KCC 글라스는 일단 두 개입니다. 특히 건설용 쪽에 들어가는 유리 그리고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유리 특히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그만큼 덩치를 약간 더 키운 상황들이죠. 흡수합병한 상황 쪽에서 그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가와 어떤 외형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바라봤을 때 경기 민감 쪽이 훈풍이 불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자동차나 건설 업황에 따라서 이제 반발이 좀 더 나올 때가 됐다라는 관점들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1,600억,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분할 첫 해다 보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 정도 수준 내년에 한 1,80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8,800억이면은 안 비쌉니다. 게다가 PBR 0.6배 또 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만큼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유리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KCC 글라스 마감해 사보겠고요. 이번에는 변신은 무죄다라는 차영수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데 포스코 지금 철강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철강보다는 회사 분할 이슈를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주사 전환. 예, 지주사 전환을 이제 10일 날 결정이 납니다. 이사회에서 네. 결정이 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에 대한 것은 그날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 지주회사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러면 정현 아나운서도 철강 얘기만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게 또 다른 이제 사업부가 이제 수소 사업부죠. 맞아요. 지금 현재 호주에 천연 수소 광산을 인수했다. 7,700억에 지금 이제 그러한 M&A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소식이 있죠. 여기에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 분야에서 GM과 또 협업 관계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 부분으로 분사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포스코는 지금 현재 그 철강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강에만 너무 얽매일 것들이 아니라 포스코가 향후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대상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28만 5천 원 부근에서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한 32만 원 정도 직전 뭐 충분히 좀 더 올려 잡아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 라인은 27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이 포스코의 변신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지요? 네, 시간 남아서 저한테 하시는 거죠? 역시 방송쟁이네요. 네. 소장님이 시간을 다 못 채우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 포스코를 바라볼 때 물론 이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또 물적 분할이면 또 약간 시장이 싸늘하게 뭐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적 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또 나머지 회사들의 재평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철강 업종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 네. 철강 업종은 지금 하도 말 많은 뭐 피크아웃 이러면서요. 네, 울컥합니다. 피크아웃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피크아웃보다 내년에 펼쳐질 위드 코로나와 함께 수요를 생각한다. 특히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 쓰여야 될 인프라 투자와 함께 소유량, 즉 철강의 소유량들이 충분히 다 소화를 못,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이 딸리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공급이 딸릴 때 어느 다른 나라에서 좀 대체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일까요? 중국 하게 되면은 바이든이 오케이 해줄까요?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수요의 어떤 확대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피크아웃 얘기는 전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싸죠.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철강주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이야기도 있지만 철강 섹터도 같이 그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차영 수장님 오늘 다이와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11만 5천 원으로 상향 매수 의견 리포트 내놓았는데 삼성전자를 향한 그리고 반도체를 향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나 봐요. 근데요, 저는 이것을 조금 뭐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조심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미국계에서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목표 주가를 믿는 것보다는 현재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거. 저는 항상 수급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없어서 삼성전자가 못 올랐던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고요. 단지 누군가 땡겨줘야 되는 새로운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다이와에서 혼자 올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니겠죠. 물론 긍정적인 코멘트는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외국인들이 결국 땡겨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들어와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글쎄요. 뭐 일단 구만전자까지 가는 게 일단 첫 걸음이 되겠죠. 구만전자 이후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만 원을 먼저 탈환하고 나서 그때 11만 원의 다이아 목표 주가를 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